봄이 되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 많네요. 딸기치즈님, 아버지와 아들님 등등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네요. 자주 오세요. 내일은 2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항상 옆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분이죠.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장내석 노무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월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중순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5월이 다가오는데 5월 하면 계절의 여왕입니다. 장미축제합니다. 라는 말도 하지만 사실 근로자의 날이 있는 날입니다. 5월 1일. 메이데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메이데이라고 해서 띄워서 얘기를 하면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이지만 메이데이 하면 이거 구조 요청이 되기도 하거든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올해 5월 1일 일제 때부터 사용되어 온 통계적 의미가 근로입니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보다 객관적인 단어다라고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일해야 되고 얼마나 쉴 수 있느냐 이걸 아는 것부터가 아마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가는 첫 번째가 아닐까 싶은데 근로시간의 개념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걸 법적으로는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연봉, 월급 다 이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죠.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일부 회사는 고정 OT라고 해서 한 달 몇 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정 OT 제도는 교대 근로처럼 고정적으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을 하고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회사원들 일하는 사람이 다 근로시간이 같은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한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요.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일주 35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 근로 시간도 제한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주 52시간제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일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이 뜻이고요.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는 일주에 5시간까지만 가능해서 연장 근로를 다 합쳐도 일주에 40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취지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이 노동 관련 뉴스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 중에 하나가 임산부가 연장 근로를 한다, 야근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임산부 근로자는 먼저 임부와 산부로 나뉘는데요. 임부는 이제 임신 중인 사람을 말하고 산부는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부와 산부가 모두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가능한데요. 본인 동의는 당연한 거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일이 크네요. 네. 연장 근로는 산부의 경우에는 1일 2시간, 일주에 6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부는 아예 연장 근로가 안 되는데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임부는 야간 휴일 근로는 가능한데 연장 근로는 아예 안 된다. 왜 다르냐 이럴 수 있는데 무리해서 일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인데 야간이나 휴일 근로는 무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쭉 가고 일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지원을 나갔어요. 이거는 크게 무리가 안 되니까 임부도 가능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 근데 보통 하루에 대략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휴게 시간하고 점심시간이 별도로 주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휴게 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법적으로 4시간 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 8시간 이상의 일을 할 때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주도록 돼 있고요. 가끔 8시간 연속해서 일하면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쉬세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아, 집에 가서는 원래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휴게 네. 시간은 시간은 반드시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활용을 하죠. 그리고 휴게 시간을 분할해서 주는 것도 가능한데 뭐 청소하시는 분이나 생산직의 경우에 30분씩 나눠서 휴게를 주기도 하는데 가끔 10분 단위로 막 휴게 시간을 쪼개주는 경우가 있어요. 10분 단위로요? 네. 이거는 실제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휴게 시간을 쪼갠다. 화장실 갔다가 오면은 끝일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게요. 작년에 압구정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판결까지 갔다는 거는 그간의 저간의 사정이 복잡했다는 얘기인데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 사연이 뭔가요? 네, 작년에 압구정 H아파트, 유명한 아파트죠. 거기 경비원들이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거기에 대법원이 근로 시간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해당 경비원들이 계약서상의 휴게 시간에 실제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는 이유인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휴게 시간이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고 막연하게 6시간을 쉰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었다는 걸 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통상 경비원들은 휴게 시간이 야간에 있죠. 그런데 이 압구정 H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네. 1976년에 지어진 40년이 넘는 아파트인데 이런 구축 아파트의 특징은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아, 주차 전쟁이죠. 근데 차는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뭐 2중, 3중 주차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들어오는 차, 아침에 나가는 차 이 주차 관리를 해야 되고요. 요새 또 택배 난리잖아요. 새벽에 택배 오는 거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쉬질 못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휴게 공간이 없었어요. 그 또 구축 아파트 특징이 경비실이 작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 H 아파트의 경비원분들도 그냥 그 책상에 엎드려서 쪽잠을 주무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다 인정이 된 거고요. 이런 거는 경비원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보통 우리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활용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점심을 30분밖에 못 먹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점심시간이 보장이 돼 있는데 팀장님이 수시로 찾아가지고 김밥 사들고 사무실로 복귀해야 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러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점심시간에는 밥 먹고요. 일할 때 찾아주세요. 왜 이렇게 큰 사랑을 보내십니까? 점심시간에. 자, 또 다른 그 업무상 특성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임원의 수행기사를 한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보일러를 수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고치고 이게 잘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기 시간이 긴 노동을 하는 이런 분들 대기 시간을 그러면 어떤 시간으로 봅니까 법적으로는? 그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휴게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만약에 언제라도 관리자가 업무 지시를 하면 달려가야 된다. 이렇다면 휴게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 수행 기사인데 사장님이 외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시켜드리고 퇴근할 때까지는 찾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사분은 뭐 심지어 집에 갈 수도 있고 은행일 등 개인 용무를 봐도 된다. 이러면 휴게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 임원의 수행 기사예요. 영업직이니까 외근이 많으셔서 임원이 출근 후에도 수시로 찾아요. 그러면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서 이 소정 근로시간을 넘는 만큼은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 시간이 많다. 그러면 이분은 연장 근로수당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업 임원 수행 기사처럼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다 인정되면은 그런데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이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이는 이제 업무 시간이 길어도 경비원분들 같이 계속 감시하는 일이라거나 또는 운전기사처럼 일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단속적으로 일을 해서 업무 강도가 낮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근데 이것도 다 승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휴게 시간에 준하는 대기 시간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H아파트 경비원처럼 휴게 시간인데 계속 일을 했다. 이러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지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컨대 0427님이 화물차 운전자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따로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까? 화물차 운전자 같은 지입차주분들은 먼저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사업자로 돼 있군요. 그렇죠. 그게 일단 이슈고요. 이게 다 근로기준법상의 그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이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일을 주는 곳과의 관계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0933님은 요식업체 근무자입니다. 주 40시간 법정 공휴일이 평일일 때 그 휴일은 식당도 쉽니다. 그래서 월급을 그날은 안 준대요. 요식업은 근로규정이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휴수당은 그 5인 이상 그 사업장이고 그다음 내가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 그러면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업종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계약이 돼 있을까요? 그 일당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쪼갠다? 일명 시간 쪼개기들이 아마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방식도 해서는 안 되지만 아마 등장을 왕왕하는 모양인데 요런 경우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요만큼 보장이 돼 있는데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일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사업주들이 아시고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 자체를 14시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1명 쓸 거를 2명을 채용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업무 효율이 더 떨어져서 손해고요. 만약에 1명을 14시간으로 해서 뭐 반복적으로 그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초단기 아르바이트가 역대 최대다 230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주휴수당을 못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계약을 15시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는 뭐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이 다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아마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해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돈가스 집에서 서빙하는 알바를 제 대학 때 했었는데 사장님이 돈가스로 알바비를 주신 적이 있어요.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사장님 나빠요. 근데 이게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우면 현저히 부당한 계약 관계라도 그 일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는 게 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어제부터 다시 회식 어제 점심시간에 보니까 단체로 식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식이라는 것이 다시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는데 회식 워크숍 이런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까? 네. 팀장이나 사업주에 의한 공식적인 회식이나 워크숍은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참석에 대한 강요가 있어야 되는데요. 참석 강요는 그냥 시간 되면 꼭 참석하세요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불참하면 인사평가 또는 근태 등의 불이익이 있을 거다. 이 정도의 불이익 예고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회식이나 워크숍 시간 이외에 추가로 뭐 친한 동료들끼리 술 한잔을 더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자유롭게 갖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